네, 고미아님 들어오셨고요. 조혜선님하고 이은혜님까지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아, 어느덧 벌써 5월 30, 내일이 31일, 5월 달도 다 가네요. 네. 어디 꽃 구경 좀 다니셨어요? 꽃 구경 어떻게 하러 가셨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녹화 벌써 입력해 놨습니다. 고미아님 채팅 쓰신 것도 아마 다 녹화되고 있을 거예요. 이 녹화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원래 취지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는 걸 평생학습관에서 원해요. 근데 녹화가 되니까 이 시간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내가 녹화된 거를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출석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녹화된 제가 녹화한 것을 보신 분을 이제 카운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면은 지금 8분이 다 보고 계세요. 한 분만 지금 안 보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8분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체크가 돼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녹화된 거라도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평생학습관에서는 정해진 시간대 이제 다 들어오셔서 수업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조금씩의 시각의 차이겠죠. 제가 그다지 번거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녹화하는 거를 음, 뭐 평생학습관에서 마찬가지로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수업을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아직 안 들어오시니까 이은혜님 들어오셨네. 네, 이은혜님. 예, 이제 조혜선님만 들어오시면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혜선님이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시작하고요. 조혜선님은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녹화된 걸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서 코드가 있어요. 부서 코드가 있는데 대부분 부서 코드에서 이 앞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 회사에서요. 사원증에 보면은 이러한 사원증에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가 각각 의미가 있겠죠. 주민번호의 그런 그 숫자의 의미가 있듯이. 자, 그러면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문제를 봐야 알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자가 G이면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면 총무부, A씨면 경리부, MK면 마케팅부 이렇게 나타내줘라 돼 있어요. 자, 이 포함수는 두 가지밖에 못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총무부 하나, 경리부 둘,
마케팅부 셋이기 때문에 손가락 3개 접었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 펴서 if는 2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장을 좀 이용할게요. 자, 는 하고요. 자, 먼저 2가지 형태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레프트. 자, 이런 다음에 부서 코드가 들어있는 A3셀. 그렇죠? A3셀에 있는 콤마 왼쪽에 있는 2글자. 그렇죠? 이 2글자라고 하면 이게 G2가 될 수도 있고 MK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프트 말고 미드를 쓸 수도 있어요.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걸 세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없지만 미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A3셀 콤마 시작하는 글자를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미드 함수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들어있죠. 하물며 가운데 있는 글자까지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미드예요. 미드는 레프트, 라이트, 가운데 다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레프트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몇 글자, 라이트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를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써야 돼요? if 함수 쓸 거예요. if 함수 써서 그대로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얘가 는 무엇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요. 얘가 G2이면 이렇게까지 해서 if 함수에 있는 테스트, 로지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 첫 번째, G이면 뭐라고 했을까요? 총무부네요. 그럽니다. 총무부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2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예, 조혜선님 들어오셨네요. 자, 1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콤마 다시 한번 if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if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걸 복사해 쓰셔도 관계없어요. A3셀에 있는 왼쪽에 있는 2글자 얘가 이번에 뭐로 정의되어 있죠? AC면 그랬죠? AC면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경리부가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또 if 함수 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케팅부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레프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면 되지만 뭘 이용해도 된다?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A3셀에 있는 왼쪽에 첫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2글자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저는 그냥 이걸 아예 복사하겠습니다. 이걸 다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자, 엑셀 여기다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틀렸죠? 왜요?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왜 괄호가 빨간색일까요? 그렇죠. if 함수 몇 번 썼어요? 2번 썼으니까 if 함수 쓰면서 괄호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괄호가 닫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괄호는 항상 검정색 괄호로 끝나야 된다는 거.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육엔드로 내려주시면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left A3셀에 있는 왼쪽에 있는 2글자가 G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로지컬 테스트가 되는 거죠.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로지컬 테스트가 되는 거고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총무가 답이 되는 거죠. true 값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false 값은 if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로지컬 테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A3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AC이면 그랬을 때 다시 성립을 하는 참가, 그 외에는 false라는 마케팅, 거짓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거짓값이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MK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 MK가 마케팅 부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um ifs, count ifs, average ifs, ifs가 나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이 2개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횟수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 평균은 아니고 count if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count ifs로 나타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을 잡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뭐죠? 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중 3학년 2반 학생의 도서관 이용수라고 되어 있어요. 3학년 2반.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학년이 있고 반이 있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 영역은 학년의 영역을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3이라고 3학년을 찾아라. 콤마.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는 2반이니까 2반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명을 써야 되는 거니까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할게요. 함수에 가서 자, 답이 나올 셀은 여기가 되겠죠? 클릭했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 이 영역이 뭐가 될까요? 학년을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영역에 학년을 다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6인요. 반을 다 잡는 거죠. 반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을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클릭해보면 되겠죠. 3학년 2반의 인원은 3명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3학년 하나, 둘, 셋, 넷, 5명이긴 하지만 2반에 해당하는 거 3학년 2반은 하나, 3학년 2반은 둘, 3학년 2반은 셋. 그래서 3학년 2반의 인원은 3명이다 라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이해되셨죠?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보니까요. 피겨 스케이팅 경기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상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내용을 좀 보죠. 자, 표 3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3명 금은동을 그 외에는 공백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f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EQ를 씁니다. 자, 바로 열고요. 영역을 잡는 거예요. 우선 너가 되겠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1등일 땐 0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1등일 땐 0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또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 2, 3만 나타내주고 싶은 거잖아요. 1, 2, 3 가장 높은 3개. 그러니까 작다 4 하셔도 되고요. 작거나 같다 3 하셔도 되는 겁니다. 관계없어요.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럴 때 순위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랭크를 요것만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조건에 맞으면 순위를 나타내라. 이 조건에 맞으면 순위를 나타내라. 그렇지 않은 거는 뭐로 해라? 빈 공간으로 해라. 그렇지 않은 건 뭐로 해라? 콤마 빈 공간으로 해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3을 포함한 거고 이거는 4 미만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1, 2, 3이 다 둘 다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너가 뭔지 볼게요. 너가. 자, 해당하는 너는 총점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총점이 가장 높은 그랬으니까 총점 너는 D15셀이 되겠네요. 여기는 D15셀이 됩니다. 너는 D15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뭐가 될까요? 이 영역은 D15에서 D24, D15에서 D24까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절대값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다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 첫 번째 D15셀 너는 여기도 너, 여기도 너가 되겠죠? 헷갈리시니까 이건 이해만 하시고 이건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테스트고요.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등수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1, 2, 3등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건 빈공간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자, 우선 제가 이거 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럴 때 금, 은, 동을 나타내 주라고 돼 있죠. 금, 은, 동을 나타내 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금, 은, 동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무슨 말이에요? 금, 은, 동, 공백. 손가락 제가 접었어요. 금, 은, 동, 공백. 그러면 손가락 몇 개 접었어요? 4개 접었죠? 그럼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 몇 번 써야 돼요? 3번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if 몇 번 썼어요? 한 번만 썼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 문제라면 한 번만 써도 돼요. 어떤 문제라면 제가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그냥. 좀 깼어요. 여기 띄어쓰기 의미 없습니다. 띄어쓰기다 생략해버려요. 이런 다음에 입력 단추를 딱 누르면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4등부터는 아예 공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 2, 3만 나타내줘라 라고 했고 만약에 뒤에 등자를 붙여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자를 붙여라.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연산자, 등수를 나타내주는 여기다가 연결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등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딱 눌러주면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등을 여기다가 안 쓰고 참값에다 안 쓰고 맨 뒤에다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 뒤에다 써버리면 입력 단추를 눌렀을 때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에 다 등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결과가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인수 참값에다가만 등자를 써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금, 은, 동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 손가락 하나 접었습니다. 은, 동, 빈 공간까지 해서 손가락 4개를 접었으니까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를 3번을 써야 돼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3 이하가 아니라 는 1이면 는 1이면은 여기에 금이 되는 거예요. 금, 콤마. 그런 다음에 요 앞에 서 있는 if부터 여기까지 는까지를 그냥 제가 이 뒤에 거를 다 잡아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붙여넣기 한 번 더.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3일 때는 3등일 때는 동이 되고 맨 뒤에다가는 공백. 이렇게. if 몇 번 썼어요? 3번 썼으니까 괄호 몇 번 닫아요? 하나 닫았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닫아서 맨 마지막 괄호가 검정색 괄호로 끝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를 클릭할게요. 채우기 핸들 내리면 금운동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 3이라는 순위를 나타내주고 싶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아니라 금운동을 글씨를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if 함수를 4번, 그러니까 3번을 써야죠. 그렇죠? 손가락을 몇 번 접었다면 5개 접었다면 손가락 하나 펴서 if를 4번 써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금, 은, 동, 빈칸에서 손가락을 4번 접었으니까 손가락 하나 펴서 if를 3번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중복, 중첩, if 함수, if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할인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수직으로 되어 있죠. V룩업을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코드가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첫 글자를 찾아서 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룩업 시켜서 해당하는 할인율을 찾아줘라 라는 게 될 겁니다. 한번 그냥 문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해볼게요. 는 V룩업 바로 열고 룩업 쫓아가야 될 것은 왼쪽에 있는 첫 글자죠. LEFT 바로 열어서 어디에요? G15부터 G15부터 G15에 있는 첫 글자를 찾는 겁니다. 이건 는 if 함수처럼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아니에요. 뭐 왼쪽에 있는 한 글자가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걸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테이블을 찾아가는 거예요. 테이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K20부터 L24까지입니다. 필드 제목 찾아가면 안 돼요. 여기가 K20부터 여기다 가야죠. K20부터 L24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죠. 이거 채용해도로 내릴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가 달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내가 찾는 거는 컬럼 몇 번째 열이냐. 지금 잡았던 이 영역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두 번째죠. 두 번째. 콤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0값, 폴스값. 폴스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0값. 즉 정확하게 들어가라. 글씨는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글씨는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서 나타내주면 될 겁니다. V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볼까요? 네, V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걸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8%, C는 정확하게 8%, 그렇죠? S는 정확하게 18%, F는 정확하게 10%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글씨를 쫓아갈 때는 정확하게 일치를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해봤어요. 이제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남의 우수사원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이 바로 이어진 게 아니죠. 그랬으니까 아마 조건을 따로 아마 나타내 줘야 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D 만약에 여기서 D 에버러지를 사용했다면 조건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지점이라고 했고 강남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에버러지 if라고만 돼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에버러지 if라면. 자,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D 에버러지다 라고 돼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인 A27부터 시작해서 D 어디까지가 되겠냐면 D20, D37까지네. 37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에요. 콤마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다가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요. 그럴 때는 필드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A27부터.
자, 그 중에서 이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강남 우수사원의 판매 총액 평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필드 제목을 찾아야 돼요. 판매 총액이니까. 판매 총액 중에 필드 제목 D27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을 아까처럼 여기에다 만약에 입력했다면 F27에서 F28, 2죠, 2. E27에서 E28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제가 요거 강남 두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에버러지 if다. 에버러지 if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조건의 영역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조건의 영역이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A28부터 A37 중에서 A28에서 A37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강남을 찾아라. 강남을 찾아라. 그런 다음에 정말 합할 영역이 어디예요? 판매 총액이니까 D28에서 그다음에 D37 중에 있다. 라는 거죠. 두 개 중에 어떤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함수 볼까요? 자, D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네요. D 에버리지를 썼으면 조건이 있겠죠. E35에서 F38, E35에서 F38, E35에서 F, E35니까 요거를 제가 클릭 드래그로 여기가 아니라 E38이었죠? 35에서 붙었어요? E35에서 F38이네요. 그러니까 E35에다 놓으시면 돼요. E35에서 F38이니까 이 중에서 요 영역 안에 조건이 들어가게 해줘라. 이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니까 E35에서 E36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동일한지 볼게요. 잡고 컨트롤 C 복사해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어서 입력 단추 딱 눌러주면 결과 나왔죠. 자, 이번엔 요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바로 오른쪽에다 넣을게요.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가 이게 안 들어갔죠. 클론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함수가 잘못됐으면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 단추 딱 누르면 동일한 값이 나오죠. 동일하지 않다고요? 천 단위 구분교가 빠져서 그래요. 자, 홈에서 천 단위 구분교만 딱 집어넣으면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제시해 줬을 때 그 함수를 보고 답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함수를 제시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난 무슨 함수 써서 해야지 라는 것이 된다면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나 이런 함수로 나타내야지가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2012년 2회 D형 있죠. 2012년 2회 D형 한번 보세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네요. 암호가 18달러 258
자, 그 중에서 계산식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식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요. if 에러. 요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정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등급이 나왔어요. 이 등급이 얘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와야 여기 있죠. 표 자체가 내가 나오고 싶은 게 수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룩업이에요? H 룩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함수를 굳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 문제상에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죠. 자, 먼저 H 룩업. 자, 괄호 열으셨고요. 그다음에 내신 등급을 보고 하는 거죠. 내신 등급 여기 있잖아요. 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K 2셀을 보고 따라가라. 콤마. 자, 이제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H 24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L 25까지죠? L 25까지.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잖아요. 여기가 H 24부터 L 25까지. 그렇죠? 여기 중에서 몇 번째를 알고 싶은 거예요? 등급이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정확해야 돼요? 유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0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1에서부터 3까지는 A등급, 4에서부터 6까지는 B등급. 뭐가 되는? 유사한 게 되는 거죠. true 값이 들어가야 돼요. true 값은 1번이나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냥 바로 여기다 엑셀로 구해볼게요. 자, 는 했고요. H루가 K가 빠졌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내신 등급 선택하고 이게 룩업입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이번엔 로어죠. ROW가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행이냐?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두 번째를 찾는 거죠. 두 번째다. 그다음에 콤마. 유사하냐 정확하냐 글씨라면 이게 글씨라면 글씨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아까처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뭐예요? 유사일치가 되는 거예요. 유사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괄호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누르 내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0은 없잖아요. 그렇죠? 0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14등급, 15등급, 16등급 이런 것들은 2로 나타내줘라 라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오류가 났을 때 뭘 찾아줘야 되느냐 이거죠. 자, 요 앞에다가 뭘 쓸 거냐면 if 만약에 에러가 떴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라 라는 거죠. if 에러를 이용해서 지금 잡은 게 볼륨이 요 H 루어로 잡은 게 볼륨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수를 콤마한 다음에 에러라고 돼 있을 때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겁니다. 뭐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등급 오류라고 넣어줘라 라는 거죠. 여기에 등급 오류라고 나타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 단추 누르신 다음에 자,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면 요 같은 경우에 등급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등급 오류라고 떠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뭐 이거 다 풀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if 에러라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재를 하나 가지고서 처음에 전반적인 아주 쉬운 부분부터 살펴봤고요. 뒤쪽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보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컴퓨터량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함수나 그러한 교재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정렬하는 거, 필터하는 거,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 가상 분석,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해서 하는 피벗 테이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시켜 드렸습니다.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한 내용들을 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남기는 이유는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실무에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을 해봤습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좀 아쉽고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좋은 인연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